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토마스 밀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선수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선수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는 화려한 개인기, 그런 게 축구는 아니다. 밀러가 하는 게 바로 축구다. 내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친다면 나는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닌 밀러를 배우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밀러라는 선수를 가장 잘 설명한 찬사입니다. 앙리의 말처럼 뮌헨에서만 10년 넘게 활약 중인 밀러는 분명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마스 밀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밀러의 충격적인 등장.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희성같이 나타난 밀러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미하엘 발락을 대신해 등번호 13번을 달고 월드컵에 출전한 밀러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그를 아는 건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 팬들 정도였죠. 그런데 밀러는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호주전부터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밀러는 오래전부터 전차 군단에서 뛴 선수처럼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밀러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경기는 숙적 잉글랜드와의 16강전이었습니다. 밀러는 무려 2골을 폭발시키며 최종 스코어 4대2로 잉글랜드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했던 어린 선수가 월드컵 4경기 만에 3골 3도움을 기록하자 축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죠. 밀러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8강전에서도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의 골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회 전 조별리그 통과도 어려울 거라던 독일은 밀러의 깜짝 활약에 준결승까지 진출했고 3, 4위전에서 우루과이를 제압하고 최종 3위로 월드컵을 마쳤습니다. 또 21살 밀러는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영플레이어 상까지 수상하며 독일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뮌헨 유스가 만든 천재 골잡이. 밀러는 뮌헨 유스가 만든 골잡이입니다. 2008-9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교체로 데뷔한 밀러는 2009-10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로슬라프 클로제, 마리오 고메즈에 이은 3순위 공격수로 분류됐지만 이들이 부상당한 틈을 타 맹활약하며 주전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밀러는 분데스리가 첫 시즌 13골 11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대표팀의 승선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깜짝 스타가 됐습니다. 당시 세대 교체를 추진 중이던 뮌헨에서 밀러는 최전방 공격수와 2선을 오가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10-11 시즌 18골 18도움을 기록했고 2011-12 시즌에도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밀러는 기복 없는 플레이로 뮌헨에서 가장 믿음직한 공격수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메시를 지워버린 밀러. 밀러가 월드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오른 건 2012-13 시즌입니다. 오른쪽 윙어로 뛴 밀러는 아르연 로번을 벤치로 밀어낼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죠. 기록이 말해줍니다. 밀러는 분데스리가 전반기에만 9골 9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8개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전반기 선발로 뛴 15경기에서 3경기를 제외하고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밀러의 진가가 빛난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었습니다. 밀러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집계로 잡히지가 않았지만 사실상 뮌헨이 넣은 4골에 모두 관여하며 메시가 이끈 바르셀로나를 침몰시켰습니다. 뮌헨은 바르셀로나와 2차전에서도 3골을 터뜨렸는데 밀러가 후반에 3개 골을 넣으며 종합스코어 7대0이란 충격적인 결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밀러는 경기 전 메시가 무섭다며 엄살을 떨었는데 괴력을 뽐내며 메시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밀러를 앞세운 뮌헨의 질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당시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끌던 도르트문트를 제압하며 지난 시즌 아쉽게 놓친 디기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밀러는 해당 시즌 38개 공격 포인트를 세웠고 뮌헨은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포칼컵 우승으로 트래블을 완성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후에도 밀러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최전방과 측면으로 갔고 때로는 처진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 전 지역을 뛰면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2013-14 시즌 더블을 달성했고 2014-15 시즌에도 분데스리가 정상에 서며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2015-16 시즌은 밀러의 득점력이 폭발한 시기입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환상의 호흡을 사랑하며 총 32골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미네는 이번에도 분데스리가와 포칼컵을 모두 휩쓸며 독일의 최강팀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공간 연주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밀러는 메시와 호날두처럼 화려한 선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밀러가 뭘 잘하는 선수냐고 물으면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반대로 밀러는 못하는 게 없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축구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를 두고 공간 연주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밀러는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축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체력이 뛰어납니다. 경기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이를 활용해 공간을 창출해내죠. 동시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부상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밀러의 포지션은 하나로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부터 세컨드 스트라이커, 윙어, 중앙 미드필더에 가짜 공격수로 불리는 폴스9까지 뛸 수 있는 만능형 플레이어입니다. 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이는 밀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역습 전술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개인 기술인 남미 선수처럼 특출나지 않아 상대 수비수와 1대1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선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자신의 장점을 잘 표출하느냐에 따라 잘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밀러는 전자에 더 가까운 선수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혜성같이 등장했던 밀러는 4년 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더 밝게 빛났습니다. 밀러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수비수 페페의 퇴장을 유인한 데 이어 해트트릭까지 달성했습니다. 또 미국과 3차전에서도 천금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죠. 밀러의 활약을 앞세운 독일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대체국 브라질과의 4강전에선 그 유명한 미네이랑의 비극을 연출하며 삼바 군단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밀러의 선제골로 포문을 연 독일은 무려 7골을 쏟아냈죠. 전반 10분 만에 터진 밀러의 기습적인 첫 골이 브라질 침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을 완파한 독일은 결승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까지 제압하며 통산 4회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밀러는 비록 2대회 연속 득점왕에는 실패했지만 득점 2위와 도움 공동 3위에 오르며 독일의 월드컵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적설. 미넨을 향한 밀러의 충성심에도 이적설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밀러를 가장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맨유가 밀러의 몸값으로 1억 유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호날두보다 비싼 가격이었죠. 비록 맨유행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밀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밀러를 향한 찬사. 밀러는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수많은 감독이 미넨을 거쳐갔지만 밀러는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펠릭스 마가트 감독은 밀러는 특정 전술에만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가 아니다. 언제나 영리하게 팀을 도와준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팀 플레이어다. 나는 이런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넨의 트래블을 이끈 하인케스 감독도 밀러는 바이에른 미넨의 한 획을 그은 선수다라고 엄지를 세웠고, 칼하인트 루메닉의 미넨 회장은 밀러보다 더 기술적인 선수도 있고 밀러보다 더 빠른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제2의 밀러는 없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훅킥 사건. 밀러는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단 한 번 퇴장을 당했는데 하필이면 상대 머리를 발로 가격한 훅킥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8-19 시즌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발생했습니다. 후반 35분 높이 솟아오른 공을 차려다가 아약스 수비수 니콜라스 탈리아피코의 머리를 차버린 것입니다.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죠. 밀러는 곧장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고 경기 후 자신의 SNS에 사과 글을 올렸지만 해당 장면은 다양한 합성 사진으로 만들어지며 밀러를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2018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월드컵의 사나이로 불리는 밀러에게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은 멕시코, 스웨덴, 한국과 한 조였는데 단 1승도 하지 못한 채 최하위로 탈락했습니다. 독일의 조별리그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특히 최약체로 꼽혔던 한국과의 3차전에선 김영권, 손흥민에게 연속 실점하며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1, 2차전에서 부진했던 밀러는 한국전의 후반 17분 레온 고레츠카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한 채 독일의 탈락을 지켜봐야만 했죠. 앞선 두 번의 월드컵에서 10골을 터뜨렸던 밀러는 한국전 패배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벤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의 탈락 후 뮬러는 할 말이 없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서 이번 대회 나의 부진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독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28세이고 대표팀 은퇴를 발표할 나이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월드컵이 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밀러의 위기와 부활. 미넨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18 시즌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선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포지션이 겹쳐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2018-19 시즌에도 니코 코바츠 감독의 4-3-3 전술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며 방황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득점력이 떨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밀러는 여전히 미넨에서 중요한 선수입니다. 2019-20 시즌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샬케전에선 공간 연출가라는 별명답게 환상적인 골을 성공했습니다. 이 골은 밀러가 미넨의 홈구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기록한 6번째 골이었죠. 또한 마인츠전에서도 윙어로 출전해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한물 간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뒤집고 다시 한번 부활을 알린 밀러입니다. 미넨의 동료 조슈아 키미히는 밀러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러는 미넨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밀러 없는 미넨은 이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됐습니다.